3.1운동 민족대표 33인, 3.1혁명 관서지방 총책이 된 최초의 한국인 목사, 양전백. 격헌 양전백은 1870년 3월 10일 평북 의주에서 태어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증조구슬하에서 한문을 수학했고 시부에 능통하다는 명성을 얻자 한문서당을 차려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1892년 친구이자 먼저 기독교에 입문한 김광근을 따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 복음을 접한 후 김광근 부친이 개설한 구성군 학당에서 글과 함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구성군 신시교회의 시작이었으며 24세 때인 1893년에 신시교회에서 마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문해 1897년에 장로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효준 나병규 등과 함께 선천북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 휘트모어, 베어드 등과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했으며 1906년 무렵 신도수가 1400여 명으로 늘어나자 그해 10월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겪은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 중 1명.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평북 일대 교회들은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막사나 병원으로 강제 징발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교회가 파괴되거나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시 평북 일대의 교회들을 관장하던 그는 전쟁의 참화를 목격하면서 약소민족의 서름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1901년 초등교육기관으로 명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05년 7월에는 김석창 목사 등 선천북교회 교인들과 평북 지역 중등교육기관의 효시로 미션스쿨인 신성중학교를 설립했는데 백낙준, 이대의, 개병호, 박형용, 김선양, 김양선, 장준하, 개운재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양전백은 1907년 보성여학교를 설립해 여성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육에도 힘을 쏟았고 미국 교포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1908년 대동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기독교 교세가 날로 커지자 교회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언더우드는 1890년 가을부터 자신의 집에서 신학반이란 이름으로 신학교육을 실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장로교선교공의회는 1901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장 노예신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했는데 마패 선교사가 추진한 이 신학교는 한국장로교회의 첫 신학교였고 평양에 있어 보통 평양신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07년 6월 20일 평양신학교는 길선주, 반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등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9월 17일 평양장대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장로교회 역사상 최초로 목사 7인이 배출되었는데 양전백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북도와 남만주 일대를 순행하는 목사로 2년간 심우하다 선천북교회 담임 목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선천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 시내를 사등분해 동서남북의 교회가 하나씩 있었고 1890년 가장 먼저 시작된 북교회는 1906년 양전백이 목회할 당시 교인 수가 1400명에 달했습니다. 1910년 김석창 목사가 남교회를 개척했고 얼마 후 12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했는데 당시 선천읍 인구가 5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두 교회 교인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탄 후 총독부는 선진문물 견학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시킨 후 회유하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찰단을 꾸려 일본 시체를 추진했는데 기독교 각 교파의 교역자 17명도 일본 시체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양전백을 포함해 기독교 시찰단은 회유에 응하지 않았고 신민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과 항일 독립투쟁이 날로 성장해가자 일제는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자금 모집차 입국한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은 황해도 신천지방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하던 중 1910년 10월 평양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이를 기화로 김구, 최명식, 이승길, 도인권 등 기독교계 인사와 지식층 재산가 등 16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 사건으로 황해도 지역 민족진영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안명근 사건은 총독부로서는 절호의 기회로 무관학교 설립 자금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으로 날조한 소위 백오인 사건을 조작해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1910년 12월 27일 압록강 철균 악성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선천역에 잠시 내려 선교사 맥퀸과 악수하는 것을 신호로 총독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양전백을 비롯하여 윤치호, 양기탁, 유동열, 안태국, 이승훈 등 평안도 지역 기독교계 인사와 신민회 간부 등
600여 명이 체포되어 122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105인에게 실형이 선고돼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전원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공경에 처한 일제재판부는 결국 2심에서 99명을 무죄로 석방하고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임치정, 이승훈, 옥관빈 등 주모자 6명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제 스스로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인정한 셈인데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양전백은 1년 6개월 만인 1913년 3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성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평양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외국인 선교사 등이 고초를 겪었는데 특히 숭실학교 출신으로 길선주 목사의 장남 길진영은 고문 후유증으로 추록 후 몇 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105인 사건으로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투옥되자 선교사들이 발벗고 나섰는데 그들은 한국 기독교가 처한 현실을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일제의 잔학상을 폭로했습니다. 한국 주재 외국인 선교사들은 영국 에던버러 종교회의 상서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105인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며 조사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신문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추록 후 그는 3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고 교인들은 눈물로 그를 맞았지만 그는 교인들을 향해 일경의 최조 과정에서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죄를 고백하면서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울면서 목사님 같은 양심적인 분은 없습니다라며 목사직 사임을 만류했는데 1916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제5대 총회장에 선출되면서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륙문화의 관문격인 평북은 민족 진영의 보금자리와도 같았는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그를 포함해 이승훈,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등 5사람이 평북 출신인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3.1혁명 관서지방 총책 격할. 3.1혁명에서 양전백은 관서지방에 총책을 했는데 시작은 상해 신안청년당 밀사 자격으로 입국한 선우혁과의 만남으로 선우혁은 신성중학교 교사 출신이며 동생 선우훈과 함께 105인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과자 판매점을 하던 그는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국제 여론에 호소해 조선 독립을 도모하려고 여운형, 장덕수, 서병호 등과 신안청년당을 조직했습니다. 선우혁으로부터 상해 민족 진영의 동향을 파악한 그는 이승훈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 선우혁은 이승훈의 도움으로 길선주, 변인서 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다시 평양에 있는 동지들과 모임을 갖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서문박 교회 목사 김두선, 산정현교회 목사 강규찬, 도인권, 김성택 등으로 이들은 모두 함께 독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와 천도교 측의 연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승훈을 도와 관서지방과 서울 간의 연락책을 맡기도 했는데 2월 28일 선천을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했고 이튿날 3일 독립선언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힌 후 양전백은 평양에서 열린 교회 집회에서 함태영을 만나 그에게 일본 정부와 제국의회, 조선총독부에 보낼 문서에 날이날 도장을 맡겼다고 합니다. 취조 과정에서 그는 일본인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좋은 기회만 있다면 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1년 반에 걸친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마포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더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을 했습니다. 추록 후 그는 선천 북교회에서 목회 활동에 전념함과 동시에 이전부터 열정을 쏟아오던 교육 사업에도 다시 힘을 쏟았는데 1923년 명신학교의 교사를 신축하고 이듬해 9월에는 보통과 6년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유지들의 기부를 받아 마련한 56,200여 원의 기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1927년 6월 현재 구학급의 475명의 학생들을 교육했고 신간의 선천지회가 창립되자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동고아원에 이어 1924년에는 선천읍내에 유치원 설립을 발기해 아동보육에도 적극 나섰고 1927년부터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편찬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 피어선성경학원에 머물면서 자료를 수집해 조선예수교장로 회사기를 집필하던 중에 병을 얻어 선천으로 돌아와 요양하다 1933년 1월 17일 64세를 일기로 선천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장례는 1월 21일 선천 북교회 광장에서 장로회 총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가 이래로 졸업한 평양신학교의 기관지 신학진함은 다음과 같은 추도사를 실었습니다. 선생은 웅변의 인도 아니여 문장의 인도 아니며
팔면 헐달한 사교의 인도 아니여 기책 종행한 지략의 사도 아니다. 다만 강직한 의인이며 자애 깊은 정열의 인이다. 비리와 불의 앞에서 추호도 굴지 않는 마음, 빈천과 약자를 보고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각지의 기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조문객이 5천여 명에 달해 선천에서는 유사 이래로 가장 장엄한 장례식이었다는데 유해는 선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오늘 3.1 운동 민족대표 33위는 3.1 혁명 관서지방 총책이 된 최초의 한국인 목사 양전백이었습니다.